쩝쩝랩의 실용 AI 여정을 발표하게 될 김성록입니다. 네, 먼저 저희 쩝쩝랩을 소개해드리면 이 랩의 이름 그대로 맛집을 추천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인데요. 약 한 1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모두연 강남 캠퍼스에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숫자는 랩에 참여했던 인원수인데 호기롭게 12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8명, 5명이 됐다가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고 시즌 2에 9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다시 5명이 되었습니다. 데모 서비스로 왓두잇을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 링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맛집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고 논문도 같이 나눠보고 하면서 이해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서비스에 적용했던 것, 서비스에 적용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맛집을 찾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했을 때 먼저 맛집을 찾는 유저 입장에서 니즈를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만약에 이대 쪽에 왔는데 이 주변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맛있지? 뭐가 유명하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유저들은 지도 앱을 꺼내서 서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풍자의 또간집 아니면 성시경에 먹을 텐데의 목록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유명한 집을 먼저 찾고 유명한 집에 가서는 자신의 어떻게 취향에 맞는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풍자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때에는 맛, 양, 가성비, 분위기, 청결도, 서비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국 그 만족도가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기도 기반의 추천과 개인화의 추천의 두 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축의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저희 랩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축별로 소타를 달성하는 것이 일단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 인기도 기반에서 먼저를 생각하면 유행과 유명세를 타는 곳에 대해서 편향이 될 수 있고 광고 리뷰에 대해서 같이 합류되어서 잘못된 인기도가 높은 음식점이 추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에서는 나의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나조차 나의 취향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 피드백을 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점에 같은 사람이 방문하더라도 그때의 상황과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평점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정교화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리뷰에 가장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정제된 데이터가 그 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이걸 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쩝쩝랩의 연구 방향성을 보면 인기도 기반 추천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은 최근 맛집을 추천하는 것이고 개인화 기반의 맛집은 보편적으로는 다소 만족도가 낮더라도 개별 사용자에게 취향이 맞는 음식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점점 더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 결국 그 자타 공인의 맛집을 추천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투이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화 서비스에서 이게 결국 잘 추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워서 왓투이 서비스로 A/B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서비스를 냈고요. 요거는 서비스 구조이고 스트림리스로 프론트를 구성을 했고 이 뒤에 얌얌 옵스 레포지토리에 있는 백이고 배치성 프로그램도 필요해서 배치성 프로그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레포지토리는 얌얌 랩에 있습니다. 발표 제일 마지막에 이 레포지토리에 대한 링크를 다 담겨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기도 기반의 추천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각자 유저가 있고 이 유저의 레벨이 있고 평균 평점, 이 유저가 이 음식점에 남긴 스코어, 그 다음에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인기도 기반 추천이면 이 음식점의 평균 평점, 이 리뷰어 리뷰 스코어에 대한 평균으로 추천이 나간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성 리뷰가 있으면 평균 평점이 높은 게 꼭 인기가 좋은 음식점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유리와 로기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레벨이 같고 이 음식점에 모두 2점을 줬는데 평균 평점과 비교했을 때 유리는 2.2점에 더 높은 만족을 했고 덜 만족했고 로기는 0.7점에 덜 만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남긴 2점은 똑같지만 평균 평점과 평균과에 대비했을 때 만족도는 그만큼 낮은 것을 이 TWPS에 반영을 했고요. 넬름과 팔로우 안 하면 팔로우 해줌을 보면 평균과 남긴 음식점의 스코어는 똑같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본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똑같지만 남긴 그 날짜를 보면 가장 최신성이 담긴 가까이 남겼을수록 이 점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처에 있는 웨이티드 리뷰 스코어가 우리가 계산한 스코어인데요. 얘를 지금 이 6명의 사람이 한 음식점에 남겼다고 했을 때 이거를 총 합으로 하면 역시 리뷰가 많은 음식점의 순으로 랭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과 평균을 적절히 집계한 토탈 스코어로 랭킹을 한 것이 TWPS 지금 인기도 기반의 추천입니다. 여기에 조금 그 개인의 취향에 반영해서 인기도 기반의 추천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점들의 위경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 위경도 데이터로 클러스터를 해서 그 클러스터의 중심이 상권, 핫스팟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핫스팟과의 음식점과의 거리를 아까 TW 그 거리를 하나의 어떤 인덱스로 아까 TWPS와 그 거리 값을 집계해가지고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어떤 그 랭킹입니다. 그래서 번화하고 유명한 곳이 아니라 좀 동떨어져 있지만 인기가 좀 많은 곳, 그곳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짜릿함을 드리기 위해서 요 소트의 기준이 숨진 맛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WPS로 랭킹화한 것이고 요거 위치는 지금 2대 여기 ECC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그 다음에 곱창 막창 순으로 랭킹화한 것이고 숨지만 역시 이 위치에서 이 스코어로 랭킹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그 초기 취향 조사를 의뢰를 하는데 초기 취향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화 추천은 초기 취향 조사가 필수입니다. 초기 취향 조사를 하고 유저 CF를 통해서 비슷한 리뷰어를 찾고 리뷰어의 학습된 인베딩을 통해 개인화 추천이 나갑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초기 취향 조사가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영화나 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이거를 토대로 비슷한 유저를 찾는데 넷플릭스 경우에는 유저가 많으니까 비슷한 유저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데모 버전은 가입자 수가 100명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 비슷한 유저를 콜라보할 유저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리뷰어를 스크래핑 해야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2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6만 명 중에 우리 유저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서 일단 매칭을 시키고 이 유저가
다녔던 여정, 이런 음식점의 여정에서 다음 음식점으로 무엇이 좋을지 추천된 것을 우리 유저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프를 이용한 이유는 단순한 어떤 더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서 이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지금 음식점과 유저만 있는데 카테고리나 뭐 메뉴나 이런 걸 들어갔을 때 메타패스트백에서는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해서 더 많은 어떤 노드들을 넣었을 때는 다른 그래프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유저에게 유저가 이 음식점에 평가를 한 점수를 엣지로 넣었고요. 통해서 그, 이 유저가 평가한 음식점에 대해서 더 가깝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그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더 멀게 학습을 해서 이 유저가 다음에 가기 적절한 음식점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학습에 대한 결과인데요. 로스가 떨어지는 쪽에서 리콜 값과 NDCG와 MAP 값이 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럼 아이템 투 아이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역성이 두드러지게 나와서 그냥 가까이 있는 음식점을 보여주는 거여서 아이템 투 아이템은 아까 나왔던 아이템 CF 활용해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왓트윗에 적용한 것이고요. 왓트윗에 적용하지 않은 어떤 모델들은 저희 랩원인 보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게 된 신보현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워투잇이라는 서비스의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스테이지 모델이고, 이 투스테이지 모델은 실험은 이제 끝났고 저희가 개선 사항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 모델을 고도화한 디센한 모델인데요. 리서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꼭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 스테이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 함수가 랭킹의 의미를 가지는 랭커를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모델 그 성능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랭커 모델을 단일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OM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후보 식당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드 유저, 즉 신규 유저 자체를 이제 이해하는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 세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원 스테이지가 아닌 투 스테이지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투 스테이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로는 후보 생성 단계이고요.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린 메타패스트백과 같은 그래프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유저별로 후보 식당을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랭킹 단계입니다. 라이트지벨 랭커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랭킹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목적 함수를 가지는 랭커를 선택을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 시에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필터링된 후보 식당을 입력으로 넣어서 이 후보 식당에 대한 순위를 재조정을 하고요. 이 재조정된 순위를 기반으로 최종 유저에게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랭커 모델이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릴 때 크게 웜 유저와 콜드 유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콜드 유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바로는 랭커 모델이 아무래도 신규 유저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을 하여 콜드 유저, 그러니까 모스트 파퓰러 모델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둘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웜 유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가 기대한 바로는 아무래도 RightGBM 랭커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랭킹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계열의 모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둘의 성능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프 계열의 모델보다 소폭 성능이 하락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기대한 바로는 웜 유저나 콜드 유저에 대해서 둘 다 랭커 모델이 좀 좋은 성능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정반대여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디버깅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뭐 랭커에 들어가는 피처나 아니면 랭커가 정의하는 Y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개선 포인트가 있는지 디버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투 스테이지 모델은 각 스테이지의 목적에 맞게 좀 튜닝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는 리콜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뭐 리콜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유저의 맥락이나 아니면 뭐 트렌디한 유행을 조금 쫓아가는 방향의 개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랭킹 능력 자체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개인화 추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유저의 취향을 반영한 뭐 다양한 추천이라든지 좀 서프라이즈를 주는 추천이라든지 그런 좀 멀티 오브젝티브 랭커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좀 고도화 방향으로 그래프 계열의 모델을 좀 고도화하는 디센한 모델을 리서치 중에 있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린 메타패스트 100은 사실은 뭐 유저 노드나 식당 노드별로 단일한 인베딩을 가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디센한 모델은 노드별로 단일한 인베딩이 아니라 복수의 인베딩을 가정을 합니다. 메타패스트 100과 같은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노드별로 단일한 인베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저의 취향을 구성을 하는 여러 복합적인 면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센한 모델은 이렇게 얽혀 있는 인베딩을 단일한 인베딩이 아니라 복수의 인베딩으로 풀어서 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저가 가지고 있는 취향을 좀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유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향을 뭐 예를 들어서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 다양한 측면에 의해서 좀 K개의 측면에 의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K개의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측면을 고려한 또 추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프 고도화 방향으로 이 모델을 고려를 하고 조금 모델이 안정화되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워투잇에 붙여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배운 것,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저희는 워투잇이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뭐 모델 리서치도 해보고 간단하게 뭐 엔드투엔드 서비스 개발도 함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뭐 아키텍처를 그리는 능력이 중요함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좀 추천 모델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뭐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뭐 NDCG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트릭도 필요함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홍보를 하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250개의 PR을 머지를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잘 해왔는데 저희가 이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여정에 컨트리뷰션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